자, 친구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우리 요셉 이야기를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시작하는 우리 9월, 10월 큐티 친구들 잘 하고 있죠? 네, 매일마다 하나씩 차근차근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요셉은 꿈을 떠올렸어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자기들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르는 채 하였습니다. 요셉이 쌀쌀한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자, 오늘 말씀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형들을 만난 요셉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서로 인하여 읽어보세요. 자, 이제 두 번 읽기. 야곱의 아들들의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네,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 있을까요? 5절에 바로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일, 곡식을 사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났습니다에 네모 표시를 하고 요셉이 생각한 내용에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생각났습니다가 어디 있을까요? 네. 자, 9절이죠. 9절에 생각났습니다. 네모 표시를 하고 요셉이 생각한 내용, 뭘 생각났나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 읽기를 알렸습니다. 세 번 읽기. 왜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나요? 우리 5절 말씀 동그라미 표시된 데 있죠. 곡식을 사기 위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집트로 왔습니다. 이집트에 온 형들을 보고 요셉은 무엇이 생각났나요? 9절 무엇이 생각났다 했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네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말씀을 이해해요. 이집트에만 가뭄이 들진 않았어요. 요셉 가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었어요.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갔어요. 형들은 곡식을 사러 가서 이집트 총리인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이집트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던 꿈이 생각났지만 일부러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기도하고 실천해도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호사님이 오늘 말씀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 주 만에 요셉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나가서 우연히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의
그 집에 종으로 이렇게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에는 이 아내가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있었는데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요셉은 고향 땅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간 것도 좀 억울할 것 같은데 거기서도 더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감옥에는 왕의 신하 2명이 또 요셉과 함께 있었는데 이 2명이 어떤 꿈을 꿉니다. 근데 요셉이 그 2명의 꾼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준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꿈까지 요셉은 해석해 줄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은 그 일 이후 바로 왕의 눈에 띄어서 결국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강호사님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느라 그간에 있었던 이 일들을 자세하게는 설명 못했지만 아마 순간순간마다 요셉이 느꼈던 그 감정들이라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애굽에 갔다가 또 애굽에서 감옥 갔다가 감옥에서 다시 풀려나서 꿈까지 해석해주고 이제는 총리가 되는 것까지 그 수많은 우여곡절이 요셉의 삶에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근데 바로 왕이 꾼 꿈을 요셉이 어떤 꿈을 해석해 줬냐? 바로 왕은 어떤 꿈을 꿨냐면요. 7년 동안 애굽이 그리고 온 나라가 풍년을 누리는 꿈을 꿨는데 근데 또 그 다음에 7년 다음에는 흉년이 든다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토대로 바로 왕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이냐면 바로 왕이시여 이제 우리나라는 7년 동안은 풍족한 이제 풍년이 올 텐데 그 7년이 지나면 곡식이 땅에서 자라지 않는 심각한 흉년을 겪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년의 시간 동안 곡식을 흥청망청 쓰지 말고 좀 곡식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흉년이 드는 그 7년 다음에는 그때는 우리가 그때 모아뒀던 곡식으로 우리도 먹고 또 도움을 청하는 나라들을 돕고 그런 일을 합시다 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기가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이제 흉년이 찾아왔어요. 풍년의 시기간이 지나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에게 애굽에 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야곱의 가족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아들들을 시켜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그 형들을 보내는데요. 그 형들 중에는 형제들 중에는 딱 한 명만 빼고 보낸 거예요. 누구냐면 그게 바로 베냐민, 요셉의 동생. 왜냐면 혹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베냐민에게도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몰라서 베냐민은 두고 너희들끼리 다녀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뺀 이제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나요. 애굽에 도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가족뿐만 아니라 야곱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야곱의 가족들, 아들들의 차례가, 요셉의 형제들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과 딱 만납니다. 아마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 총리를 보자마자 절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총리와 그리고 곡식을 구하는 사람의 이 신분 차이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 형들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얼굴조차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하고 강력한 나라고 힘이 센 큰 거대한 국가였기 때문에 감히 애굽의 총리를
눈을 마주칠지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얼굴도 못 보니까 아마 말할 때도 계속 고개를 숙이며 조아리면서 말했을 거예요. 그러느라 이 총리가 누구인지, 총리의 얼굴이 무엇인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이렇게 요셉에게 말하죠. 저희는 가나안의 땅에서 왔는데 저희에게 곡식을 좀 사려고 왔습니다. 곡식을 좀 팔아주시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지. 너희들 정탐꾼 아니야? 우리나라의 약점을 캐러 온 스파이 아니야? 요셉은 이런 식으로 그 형들을 추궁해요. 요셉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몇 가지 시나리오가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를 판 형제들이 나를 찾아왔어. 내가 애굽의 총리야. 첫 번째 시나리오. 바로 알아보고 도움을 준다. 저희들은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곡식을 좀 파시죠. 저에게 파시죠. 이렇게 했을 때 형들 나야 나 요셉. 형들 잘 왔어. 내가 얼른 곡식 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 시나리오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복수한다. 저희들은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우쭈 지금 나를 판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해? 한번 뭐 위기를 겪어봐. 어려움을 겪어봐. 너희들 날 팔았잖아. 너희들이 나 팔았잖아. 라는 식의 또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아예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요셉인지도 밝히지도 않고 계속 끝까지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래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형제들 있어봤자 나를 팔았으니까 그냥 계속 모른 척 하자. 우리는 남남으로 지내자 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곡식만 주고 끝나는 것. 이 3가지 시나리오 중에 요셉인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했을까요? 여기 세 번째 나온 3가지의 시나리오가 아닌 완전히 다른 4번째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너희들 정탐꾼이지 라고 이렇게 추궁하는 건 일부러 강호사님의 생각은 이래요. 요셉은 지금 그 형들뿐만 아니라 베냐민과 그리고 아빠가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형들을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체가 뭐냐 라는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형제들이 저희 정체는 이렇습니다. 저희 가족 관계는 이렇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순순히 말하게 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베냐민과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이제 알게 되겠죠. 아까 요셉에게 누가 왔다고 했죠? 베냐민을 뺀 10명의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은 왔을 때 베냐민은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말을 하도록 이렇게 일부러 유도하는 거라고 강호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이 애굽 요셉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어떻게 큐티를 할 수 있을까? 요셉이 오늘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절을 했을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다 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가 꾼 꿈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요셉이 곡식단의 꿈을 꿨죠. 지난주에 봤던 그 꿈. 형들의 모든 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 그 꿈을 요셉은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이끄시고 이런 방식으로 그 꿈을 이루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관심 갖게 보시는구나. 이런 것을 요셉은 떠올렸을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요셉처럼 저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이런 생각을 가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사님도 그래서 요셉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